뉴저지주가 오늘부터 16세 이상 모든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자격을 확대했습니다. 뉴저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성인이 나이 제한 없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뉴욕의 식당과 바의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허용됩니다. 미 국무부가 여행주의보 갱신을 통해 전 세계 80%에 해당하는 국가를 여행금지 대상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미국 곳곳에서 또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모두 6명이 사망했습니다. 커네티컷의 한 남성이 NYPD 경찰관의 얼굴에 흡액제를 던지고 도주하다 검거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감했던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주의 일자리 수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 중인 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안이 25% 선에서 절충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뉴저지주가 오늘부터 16세 이상 모든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자격을 확대했습니다. 뉴저지주의 접종 대상자는 69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6월 말까지 성인의 70%, 약 470만 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을 목표로 한다며 오늘부터 백신 접종 자격을 완전히 개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는 현재 성인의 3분의 1 이상이 이미 완전히 예방접종을 받았고 절반 이상이 최소 1회 접종을 받았습니다. 백신 접종 대상에서 16세와 17세는 화이자 백신만 받을 수 있습니다. 모더나는 긴급 사용 승인을 받기 전에 18세 미만에 대한 테스트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뉴저지는 최근 여러 백신 센터의 일정 플랫폼에서 정보를 집계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백신 예약 가능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이용 가능한 예방접종 사이트 목록에는 웩먼스, 스톱앤숍, CVS, 라이트에이드 및 월그린스와 같은 약국이 포함됩니다. 월마트는 주 저녁에 34개 매장에서 예약하고 있으며 CDC는 백신 저장 및 배포를 위해 달러 제너럴 매장과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는 또 코로나19 백신을 일부 예배당과 커뮤니티 센터에 배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모든 뉴저지 주민들은 주의 온라인 백신 등록 웹사이트와 백신 예약 콜센터를 통해 백신 접종을 사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약 일정을 잡는 데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은 뉴저지 코비드 백신 인포를 활용할 수 있고 뉴저지 백신 매치메이커스를 통해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저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성인이 나이 제한 없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현재 미국은 하루에 평균 320만 회 분량의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한 달 전인 250만 회에 비해 30%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뉴저지를 비롯해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오레곤, 버몬트, 하와이 등 6개 주가 오늘부터 모든 성인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령 푸에르토리코와 수도 워싱턴 DC를 포함해 50개 주에서 성인의 백신 접종과 관련한 나이 제한이 철폐됐습니다.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은 4월 19일이 되면 성인의 최소 90%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자격을 갖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백신 접종소가 늘어나고 90%가 거주지에서 8km 이내 접종소에서 백신을 맞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1회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성인의 수는 1억 3,100만 명으로 전체 성인의 50%에 달하며 접종을 완료한 성인의 수도 8,43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같은 속도라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00일 이내에 2억 회 분량의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현재 제약업체 존슨앤존슨의 계열사인 얀센이 개발한 백신은 혈전이 생기는 부작용 때문에 접종이 중단된 상태이며 파이저와 모더나 백신만 접종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러지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오는 23일 얀센 백신 접종 재개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면서 제한적 조건에서 접종을 허용하거나 접종자에게 위험을 경고하는 방식 등을 예측했습니다. 이와 함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19 백신 효과를 보강하기 위한 추가 접종의 필요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을 초쯤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면역의 결과로 간주되는 항체 수준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언제 그 항체가 안전한 수준 아래로 떨어질지 예측이 가능해지거나 백신을 맞고도 코로나19에 걸리는 환자를 보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부스터샷 결정을 내리게 되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백신 수급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욕이 백신의 대량 보급과 함께 경제 정상화의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뉴욕의 식당과 바의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허용됩니다. 케이터링 이벤트는 새벽 1시까지 가능합니다. 뉴욕시는 현재 식당과 바의 영업시간을 11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자정까지로 1시간 더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허용 인원 50%로 제한되며 모든 알코올 음료는 음식과 함께 제공돼야 합니다. 데블라지 시장은 오늘 보고된 도시 전체의 코로나19 양성률이 4.91%로 처음으로 5% 미만으로 내려갔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도시 전역의 31개 지역에서 존슨앤존슨 백신이 중단된 상태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백신 공급량을 확보하고 있어 예약 없이 백신 접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뉴욕시에서 50세 이상 주민들은 예약 없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시 보건국에 따르면 현재 워크인 백신 접종이 가능한 뉴욕시 정부 운영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는 31곳이며 한인 밀접 지역인 퀸즈에는 7곳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베이사이드에 있는 뉴욕 한인 봉사센터도 포함되어 있으며 뉴욕 맷 구단의 홈 구장인 시티필드는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앤드루 코모 주지사는 박물관과 동물원 수용 인원을 50%, 영화관은 33%로 확대하며 대형 실내 경기장은 NBA 플레이오프에 맞춰 5월 19일에 25% 수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코모 주지사는 뉴욕주의 코로나19 양성률이 최근 몇 주 동안 꾸준히 감소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받음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의 양성률은 2.94%로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현재 뉴욕주의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3,783명이며 44명이 사망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여행주의보 갱신을 통해 전 세계 80%에 해당하는 국가를 여행금지 대상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금지 4단계에 해당하는 나라의 수가 상당히 많아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행객들이 계속 위험에 노출되는 만큼 주내 여행주의보 갱신이 필요하다는 게 국무부 입장입니다. 국무부는 국가 내 코로나19 검사 역량과 미국에 대한 여행 제한 수준 등을 갱신에 고려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무부는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은 계속 여행객들에게 전례 없는 위협을 제시한다며 이런 위협에 밀어 미국 국민이 모든 해외여행을 재고하기를 강력하게 권유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여행주의보 갱신 조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7월 4일 국가 정상화 방침과 맞물린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국가 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목표로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며 집단 면역 형성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을 기점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기존 예고한 대로 미 성인 모두가 백신 접종 자격을 갖추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미국 성인 전체 백신 접종 자격 확대를 기념해 공식 트위터에 올린 영상에서 우리는 엄청나게 상황을 진전시켰지만 여전히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다라며 모두가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 가서 백신을 맞아라라고 독려했습니다. 한편 현재는 북한을 비롯해 브라질, 이란, 러시아, 미얀마 등 34개국이
국무부 여행 금지 대상인 4단계에 해당합니다. 한국은 주의 강화를 요하는 2단계입니다. 지난해 11월 3단계에 해당하는 여행 재고에서 하향 조정한 이후 현 수준을 유지 중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미국 곳곳에서 또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모두 6명이 사망했습니다. 최근 한 달 새 미 전역에서 최고 45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새벽 위스콘신주 남동부 커노샤의 한 술집에서 총기 난사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사고로 중상자 외에 다수의 경상자가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100명 이상의 경찰관이 동원돼 수색 중이지만 아직 용의자는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커노샤는 지난해 여름 경찰이 흑인 남성 제이컵 블레이크의 등 뒤에서 총격을 가해 불구로 만든 사건으로 유혈 시위가 벌어진 현장입니다. 또 어제 오전 텍사스주 오스틴의 한 아파트에서 성인 남녀 3명이 총격에 사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낮 시간대 쇼핑몰이 인접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사건이어서 무장한 경찰 특공대와 경찰 헬기, 다수의 응급대원들이 신속하게 투입됐는데 용의자는 아직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방송에 따르면 용의자는 전직 형사인 흑인 남성 스티븐 니콜러스 브로데릭으로 확인됐습니다.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사이 미 전역에서 최고 45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16일 한인 희생자 4명을 포함해 8명을 숨지게 한 조지아주 총격, 같은 달 22일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경찰관 등 10명을 희생시킨 식료품점 총격, 이달 15일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시크 교도 4명 등 8명의 목숨을 앗아간 페덱스 총격 등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커네리켓에서 한 남성이 NYPD 경찰관의 얼굴에 표백제를 던지고 도주하다 검거됐습니다. 그는 도주하는 중에도 경찰차에 화염병까지 던졌으나 다행히 화재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NYPD는 코네티컷 브리지포트에 사는 44세 라이오넬 비르길레를 경찰에게 불을 붙인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오넬은 브루클린에서 검문하려는 경찰에게 표백제를 뿌리고 도주했습니다. 이후 정류장 인근에서 도주 차량을 발견하고 접근하는 경찰차를 향해 불을 붙인 화염병을 던지고 도주했습니다. 결국 그는 추격하는 경찰과 마주치자 주차된 차를 들이받으며 멈춰섰고 이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한편 용의자의 차량 안에는 화염병 3개가 더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 소식통은 그의 차량 천장에서 알 수 없는 글과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그의 전처는 그가 약물 복용으로 정신질환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관들은 비르길레의 행동이 경찰을 유인해 상해를 입히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NYPD와 FBI에서는 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경찰관은 경미한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감했던 뉴욕, 뉴저지, 커네리켓주의 일자리 수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5일 뉴욕주 노동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3월 동안 뉴욕주의 민간 부문 일자리는 6만 1,200개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월에 비해 0.8% 증가한 수치로 전국 평균 일자리 증가율인 0.6%보다 0.2%포인트 높은 것입니다. 뉴욕주 노동국은 계절 조정치 기준 실업률 통계도 공개했는데 지난달 8.9%에서 8.5%로 0.4%포인트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없어졌던 민간 부문 일자리 182만 개 중 올해 3월까지 절반가량인 91만 5천 개가 회복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5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맨하탄으로 돌아올 때까지 뉴욕시 고용시장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금융 및 전문 서비스 회사들은 다른 산업만큼 많은 일자리를 잃지 않았지만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인근의 식당, 소매, 헬스랑,
세탁소 등이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의 경우 지난 3월 동안 민간 부문 일자리 2만 개가 늘어났으며 실업률 또한 지난 2월 대비 0.1%포인트 감소한 7.7%로 나타났습니다. 15월 뉴저지주 노동국은 2021년까지 38만 4,900개의 일자리를 복원했으며 이는 지난해 3월과 4월 동안 없어진 일자리의 54%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커네티컷주의 실업률은 지난해 2월 8.5%에서 3월에는 0.2%포인트 감소한 8.3%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주 모두 일자리는 증가하고 실업률은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국 평균인 6%는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 중인 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안이 25% 선에서 절충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법인세율을 25%로 올릴 경우 앞으로 15년간 6천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를 위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릴 계획이었지만 민주당 상원 의원들 사이에서 급격한 인상에 반대가 많아 인상안이 25%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율을 25%로 올릴 경우 앞으로 15년 동안 6천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확충 예산으로 8년간 2조 2,500억 달러를 늘리겠다는 계획에는 못 미치는 액수입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의 법인세 인상 구상 중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한 세율을 현행 10.5%에서 21%로 올리는 것은 법안 통과가 무난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추가로 7천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하게 됩니다. 기업 측에서는 두 가지 세율 인상안 저지를 위한 로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지난주에는 기업 대표 178명을 상대로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안이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러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러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온라인 모금 사이트인 고펀드미에 따르면 17일 뉴욕 차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던 파키스탄계 여성 나피아 파티마가 갑자기 나타난 괴한이 뿌린 염산을 맞았습니다. 고펀드미 사이트에 공개한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나피아는 오후 7시 40분쯤 집 앞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먼저 집으로 들어간 모친을 따라가다 괴한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괴한은 빠르게 나피아에게 다가와 얼굴에 염산을 뿌리고 달아났습니다. 공격을 당한 나피아는 집으로 들어가며 비명을 질렀고 얼굴에 묻은 염산은 입으로 들어가 혀와 목구멍까지 화상을 입었습니다. 또 염산은 나피아의 손목과 얼굴 피부를 녹였고 눈으로까지 들어가 끼고 있던 컨택트 렌즈를 녹여 동공까지 다쳤습니다. 그러나 나피아는 부모들이 곧바로 응급전화를 해서 생명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고펀드미에는 10만 달러를 목표로 모금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오후 5시 기준 7만 5천 달러 정도가 모였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완전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는 학군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교육국의 학군별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전체 학군의 20%가 넘는 161개 학군에서 100% 대면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완전 대면 수업만 제공하는 주내 학군 수는 지난 3주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2020-2021 학년도가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전체 학군의 9.5%만 완전 대면 수업으로 학교를 운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완전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는 학군이 빠르게 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외에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하는 학군은 496곳으로 집계됐으며 100% 원격 수업으로만 운영하는 학군은 118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앤드류 코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 16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주내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시 요금을 월 15달러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인터넷 요금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한 것은 미 전역에서 뉴욕주가 처음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본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경우 월 15달러 이상의 요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도 월 20달러가 넘는 요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뉴욕 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 생계 보조금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입니다. 한편 뉴욕주는 슈미트 퓨처와 포드 파운데이션에서 지원하는 비상자금을 통해 학생 5만 명에게 2021-2022학년도 동안 무료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시가 시민들의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제는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집단 면역을 확보하는 핵심 과제라는 판단에 섰습니다. 백신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뉴욕시 백신 예약은 한결 쉬워졌으며 예약 가능한 날짜와 시간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16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실시간 접종 예약 가능 일정을 알려주는 웹사이트의 접속 트래픽이 지난주 대비 91%나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작년 12월 14일 이후 물량 확보와 백신 센터 확대가 시 당국의 가장 큰 과제였으며 이를 위해 당국은 대형 센터 개설과 함께 커뮤니티 센터, 교회, 서민주택 등 가까운 팝업 접종센터, 이동식 차량 접종소, 가정방문 접종, 예약 없이 맞을 수 있는 접종처 등 시민들의 접근성을 확대해왔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의 가장 큰 과제는 접종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뉴욕시 보건당국은 전했습니다. 실제로 백신 접종에 부정적이거나 주저하는 미국인은 최대 30%에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절반 15%는 절대 맞지 않겠다고 답했고 나머지 절반 15%는 확실하지 않지만 맞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한 접종률을 80% 수준이라고 본다면 백신 접종에 부정적인 응답자 중 적어도 3분의 1의 마음을 돌려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뉴욕시는 오는 6월까지 500만 명에게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